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식량난이 다가오는데 텃밭과 농사는 인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농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힘든 일을 하기 싫은 탓도 있지만 어떻게 농사할 줄을 몰라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농사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하여 여러분과 조금이나마 지식을 공유하여 모두 실패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농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와 설명은 피하고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는 농사의 기초 개념 용어에 대해 알고 갑니다. 유기농, 오가닉. 유기농 많이 들어보셨지요? 유기농은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물 퇴비를 주어 기른 작물을 의미합니다. 유기농 작물은 정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고 자라 맛도 더 있고 영양 가치가 있고 병과 해충에 강합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유기물은 탄소를 지닌 생명체 물질로서 불에 닿으면 연기를 내며 타며 부식되고 분해되는 양분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이 유기물에 속합니다.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양분으로서 가열해도 타지 않고 변화도 없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 석회, 각종 금속계 광물로서 영어로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유기물과 무기물 모두 필요한데 사람 몸의 96%는 유기물이고 4%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처럼 식물을 기르는 농사에서도 유기물과 무기물 모두 있어야 하며 유기물 퇴비가 잘 공급되려면 무기물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물이 필요한 원소들에는 공기와 물로 공급되는 원소가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이 성분들은 식물의 호흡과 순환으로 공급되기에 인위적으로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의 주요 다량 필수 원소들은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를 만드는 데 가장 쓰이며 인산은 개화와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쓰이며 칼륨은 뿌리 식물을 기르는 데 가장 쓰입니다. 질소가 식물에 잘 공급되려면 칼슘과 칼륨의 보조가 있어야 하며 인산이 잘 공급되려면 마그네슘의 보조가 필요하며 칼륨이 잘 공급되려면 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보조 무기질은 적정량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아지면 안 됩니다. 무슨 성분이든 적정량을 초과하면 다른 성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물이 소량만 필요되는 원소는 칼슘, 마그네슘, 황입니다. 식물의 미량 필수 원소들은 철, 아연, 구리, 망간, 올리브덴, 붕소, 염소, 니켈입니다. 이런 미량 필수 원소들은 따로 시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의 순환을 잘 지켜주면 이런 미량 필수 원소들은 자연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관행 농사는 이런 무기질 양분을 비료로 줘버립니다. 하지만 비료를 주면 작물이 맛이 없고 영양도 떨어지고 점점 약해집니다. 유기물 퇴비는 음식 찌꺼기, 낙엽, 잡초, 동물 사체, 대소변 등을 완전히 썩힌 거름으로 주면 되고 무기질 양분 공급은 무기질이 풍성이 있는 초목을 태우면 섬유질은 탈지라도 무기질은 재에 그대로 남아 재를 뿌려주면 됩니다. 밭의 작물을 위해 재를 모으는 경우 오직 순수 초목을 태운 재이어야만 하며 플라스틱이나 비닐, 코팅 인쇄된 종이 등을 태운 재는 화학물질이 가득하여 절대 밭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광합성. 식물은 흙에서 양분을 얻기도 하고 공기를 통해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 필요 성분을 공급받습니다. 식물이 태양빛 에너지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하여 당과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본 과일이 당도가 높아집니다. 태양으로 얻는 양분이 식물 체내에 들어가 뿌리까지 보내집니다. 이러니 식물이 자라는 데는 흙으로 먹는 거름뿐 아니라 통풍, 물, 햇빛 모두 필요한 겁니다. 잎단화. 땅이 황폐하면 흙이 딱딱합니다. 이러면 통기가 잘 안 되어 산소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속 유해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물 빠짐도 나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유기물 퇴비를 주어 미생물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면 땅이 부슬부슬해져서 통풍이 잘 되고 공기가 필요한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하고 배수도 잘 되게 됩니다. 잎단화는 토양 입자가 여러 개가 모여 때알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통기성과 보수력이 있고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물은 내보내는 토양 구조이며 토양 동물들이 활발히 돌아다닐 수 있는 틈이 생긴 농사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을 잎단화라고 합니다. 미생물들. 겉보기엔 인간이 힘과 노력을 들여 농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식물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때까지 토양 속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들이 없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미생물엔 세균, 곰팡이균, 뿌리 혹 박테리아 등 온갖 종류의 수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유기물을 부식시키는 미생물은 부생미생물이라고 하며 유기물을 부식시키는 사상균이 동물 사체, 거름 등을 분해하면 호기성 세균이 이를 다시 분해해 질산을 만들고 다시 혐기성 세균이 질산을 질소로 만듭니다.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 미생물도 있는데요. 콩과 식물에는 뿌리 혹 박테리아라는 질소 고정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 뿌리에 기생하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 식물에 전달해 줍니다. 미생물 중 가장 유명한 균근균은 식물 뿌리에서 기생하면서 식물 뿌리에서 내뿜는 노폐물과 당을 먹고 살면서 토양 속에 있는 질소나 인 같은 원소를 식물에 전달해 줍니다. 균근균은 그 종류가 150종이 넘습니다. 식물이 다양해지면 미생물도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서 활동하는 미생물 외에도 식물 외부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벌레가 잎을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신체도 소량의 병균이 들어오면 T세포가 대항하여 싸우고 B세포가 병균의 침입을 다른 세포들에게 알려서 방어 구축을 하고 신체의 면역을 길러 병균을 막아 신체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잎 표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 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다른 잎에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미생물들이 할 일이 많은데 농약을 치면 미생물들을 죽여서 땅이 약해져서 병에 저항하지 못하고 생산할 힘이 없게 됩니다. 자연의 순환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보호하려면 제초제,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물을 꾸준히 공급해주고 햇빛과 통풍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땅의 잡초를 모조리 뽑아 뜨거운 햇빛에 맨 땅을 노출하거나 혹한에 맨 땅을 노출하여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땅 관리가 아닙니다. 흙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미생물이 살기 좋은 온도는 20도에서 30도입니다. 작물을 해치지 않는 이로운 잡초들은 땅에 서식하도록 남겨두어도 됩니다. 이런 다양한 잡초들의 뿌리 밑에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서로 다른 식물이 공생해야 식물이 더 잘 자라는 법입니다. 올바른 물주기. 식물은 거름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식물 기르기에는 물주기가 필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물주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식물은 뿌리만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잎과 줄기도 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식물의 꼭대기에서부터 물을 뿌려주며 실컷 샤워시켜 줬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물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잎은 물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식물의 잎에 왁스 성분이나 유지가 있어 물을 튕겨내 땅에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잎의 뒷면엔 숨구멍이 있어 수분을 뱉어냅니다. 물을 줄 때는 위에서부터 뿌려줄 게 아니라 뿌리 쪽에 흠뻑 줘야 합니다. 식물을 길러보면 물이 너무 적어 가물어서 죽을 때보다 물을 너무 자주 줘서 과습으로 식물이 죽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식물의 병 중에는 곰팡이균 병이 많은데 이런 곰팡이 질병도 과습 상태일 때 많이 생깁니다. 또한 잎 표면에는 질병이나 벌레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물이 많이 쏟아지면 이러한 미생물이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랜 장마 후 채소밭이 녹아버리는 것을 보면 식물은 물이 필수지만 과습은 도리어 시들어 죽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올바른 물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람, 식물 기르기에 있어 햇빛, 물과 함께 통풍도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식물은 숨을 쉬는 생명체입니다. 통풍이 되지 않으면 곰팡이와 질병이 더 잘 서식하고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강한 바람을 맞으면 줄기를 두껍게 하려고 합니다. 식물이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것은 영양 성장을 하는 생리 현상입니다. 식물이 줄기와 잎의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가 생식 성장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영양 성장이 강하게 작용하여 줄기가 두꺼워지는 반면 생식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 열매나 콩과 곡물의 씨앗을 맺기 힘들어집니다. 잎채소도 강한 바람을 맞아 잎과 줄기가 두꺼워지면 질겨져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작물에 좋지 않습니다. 바람을 정통으로 맞는 곳은 원래 줄기가 두껍고 키가 큰 옥수수 같은 작물을 심어 방패벽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식물은 부드러운 바람을 맞아야 온화한 성장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런 기분 좋은 호르몬을 통해 식물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름, 거름의 활용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하면 식물에게 영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거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음식 쓰레기, 낙엽, 잡초 뽑은 것, 동물 사체, 대소변 등의 유기물들이 모여 부식하면 거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부식되어 썩은 후에 식물의 밥으로 주어져야지 썩지 않은 생 유기물을 땅에 파묻어 버리거나 덜 썩은 거름을 쓰면 식물에게 독이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죽어 부패될 때 가스가 나오듯이 식물 유기물도 썩으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썩지 않은 유기물을 땅에 묻으면 흙 속에 유해한 가스를 방출하여 작물 뿌리에게 독을 뿜으며 해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썩어가는 동안 사상균이 활발히 부식시키는데 사상균은 죽은 식물인지 살아있는 식물인지 구분 없이 다 있는 대로 부식시키고 사멸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상균이 열심히 활동 중인 반쯤 썩은 유기물을 거름 삼아 식물 가까이에 묻어주면 사상균이 거름뿐 아니라 작물에게까지 다가가 작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안으로 볼 때에 거의 다 썩어 보이는 거름을 토양에 뿌려 넣을 때도 거름에 남아있던 사상균이 식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거름을 먼저 밭에 넣은 후 3주 정도 지난 후 사상균이 스스로 소멸되었을 즈음에 작물을 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창 썩고 있는 거름에는 구더기, 군뱅이 같은 벌레가 많이 있는데 이대로 땅에 넣어버리면 그 벌레들이 토양에 퍼져 감자나 고구마, 토랑 같은 뿌리 식물을 파먹어 절단내고 맙니다. 이리하여 완전히 썩고 삭은 거름만 농사에 써야 합니다. 물도 거름도 바람도
모두 식물 성장에 필요하지만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도리어 식물을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보면 농사는 참으로 섬세한 법칙으로 짜여 있고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농사의 기초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길게 하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